사실상 이거 자취의 방정식 개념이랑 똑같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 그릴 때 뭐 갖고 그려? 초등학교 때 생각해봐. 콤파스. 컴퍼스. 그런 거야. 한 점 딱 찍은 다음에, 그지? 반지름끼리 재가지고 이거 이렇게 회전시키지. 그럼 그 의미가 뭐냐? 한 점으로부터 원의 정의가 이거야.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지나간 자리를 그려낸 게 원이에요. 여기서 보면 원하고 평면 위에 한 점 O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원이라 한다라고 하지. 그지? 그게 원의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한 점이 A, B인 거고, 그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점들은 이 원주를 그리는 노란 선인 거지. 그지? 그 점들을 X, Y라고 묻는다고 하면 한 점에서 그 원 위의 점까지 요 거리가 늘 R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지, 반지름. 맞아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 준다고 보면 자취의 방정식 개념 그대로 이용하는 거지. x끼리의 차의 제곱 플러스 y끼리의 차의 제곱의 양의 제곱은 r이 된다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지. 그죠? 따라서 어떻게 정리되냐? 양변 제곱해주면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제곱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얘가 원을 그리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지. 그지? 그럼 여기에서 중심 좌표가 뭐가 되는 거고? 역으로 생각하면? 그치. x에서 a 빼면 x, y로부터 a, b까지의 거리가 r을 만족시킨다의 의미인 거지. 그죠?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다. 이렇게 반대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맞니? 증명이 가. 그럼 여기에서 원의 방정식에서 이걸 가장 표준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표준형이라고 부를게. 표준적으로 중심과 반지름 성질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거. 그치?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전개를 시켜. 전개를 시키면 일반적으로 수식 형태가 어떻게 되겠어? x에 대한 2차식 전개, y에 대한 2차식 전개가 되는 거지. r은 반지름 길이니까 상수일 거고. 그럼 얘를 정리시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ax인데 걔가 x에 대한 어떤 개수가 질 거고 y에 대한 어떤 개수가 질 거고 특정 상수는 0일 꼴로 정리시킬 수 있는 거지. 얘를 일반형으로 보시면 돼요. 맞니?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원의 성질을 얻고 싶어. 그럼 원은 한 점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라는 특징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다시 이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를 가지고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다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두 점 사이에 거리식이 나오면서 얘가 표준형으로 바뀌겠지. 그럼 4분의 a제곱 빼고 4분의 b제곱 빼니까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4c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지. 그지? 근데 이게 원이 되려면 원이 되려면 여기 있는 게 r제곱의 값이어야 되지. 맞니? 원이 만들어지려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양수여야 돼. 그지? 그럼 반지름이 양수이면 반지름 제곱값도 당연히 뭐겠어? 양수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원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표준형에서 우변 상수값이 양수여야 한다가 조건인 거예요. 맞니? 자, 그래서 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놓은 상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이제 그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원방 직선 하면 뭐라고? 기울기랑 한 점 알면 직선의 방정식 나오는 거야. 그게 기울기를 어떻게 알게끔 해줄 거냐의 문제지. 항상 기울기랑 한 점을 알면 직선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럼 원도 뭐랑 뭐 알면?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원의 방정식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던져주든지 간에 나는 중심이랑 반지름을 찾는다. 오케이? 그럼 18-1번 보면 중심 1번 중심을 친절하게 알려줘요. 중심이
반지름이 없으니까 그것만 직접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어떻게 찾으면 돼? 중심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들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 그 일정한 값이 뭐라고? 그 일정한 값이 반지름인 거야. 그러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한 점 1,6을 지나가는 원이라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곧 반지름이라는 얘기가 되죠. 반지름만 직접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두 점 사이 거리 잡으면 되는 거니까 x끼리의 차의 뭐 제곱 플러스 y끼리의 차의 제곱 하면 3루트 2 루트 18이지. 그지? 그럼 원의 방정식은 뭐야? x끼리의 차의 제곱 플러스 y끼리의 차의 제곱을 했을 때 r제곱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게 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맞아요. 이해가니? 중심이니까 자취 찾기가 되는 거라고. 원의 방정식은 x, y들 어디로부터? 마이너스 2,3으로부터 3루트 2라는 거리 관계를 만족시키는 점들의 자취를 찾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식을 만드는 x, y는 항상 x, y라고 두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잡으면 그 값은 반지름이 될 건데 양변 제곱한 형태로 해서 수 없는 형태로 수식화 시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점 5,1과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등식의 성질도 이용할 수 있지만 주로 도형적인 성질을 더 많이 이용해. 원이라는 도형이 갖는 성질. 그럼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는 얘기가 뭐야? 지름이 이렇게 있어. 그럼 지름은 항상 어느 점을 지나가야 돼? 먼저 중심을 지나가야 돼. 그지? 그럼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얘기는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중심이 곧 뭐가 돼? 두 점의 중점이 되는 거죠. 그럼 중심 좌표는 중점 좌표를 찾으면 되는 거겠네. 그치? 중심이 두 수의 합의 반, 두 수의 합의 반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럼 반지름도 찾아야 되잖아. 반지름은 아까 뭐라 그랬어? 중심으로부터 원 위까지의 점의 거리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중심 찾아놨으니까 둘 중에 하나 편한 거 골라 잡아서 두 수의 차의 제곱 플러스 두 수의 차의 제곱으로 반지름값 찾아주면 되는 거지.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중심좌표, y 마이너스 중심좌표는 반지름 제곱으로 해서 식이 되죠. 다음에 3번 세 점 A, B, C예요. 각각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찾고 싶어. 그럼 이렇게 이용해도 돼.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성질을 이용해도 되는데 그 식이 더 복잡해. 그럼 우리 등식의 성질을 써서 풀면 얘가 원의 방정식은 x, y 계수가 없는 x, y에 대한 2차식 형태인 거지. 그죠? x 곱하기 y는 안 발생하는 x, y에 대한 2차 방정식꼴로 나오는 게 원의 일반형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미지수가 3개 들어간 식이란 말이지. 이제 거기에 세 점이 나와 있으면 이거 풀린다고 안 풀린다고? 풀려요. 그러니까 세 점을 차례로 대입한 후에 A, B, C에 대해서 뭐 해주면 돼? 연립해주면 돼요. 그럼 대입하면 16 플러스 1 더하기 4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 돼야 되고 36 플러스 9 플러스 6A 마이너스 3B 플러스 C도 0이 돼야 되는 거고 얘 집어넣으면 9 플러스 0 마이너스 3A 플러스 0 플러스 C도 0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없어. 정리를 해주면 4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7인 거고 6A 마이너스 3B 플러스 C는 얼마냐? 마이너스 45인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C는 얼마냐? 마이너스 9가 되네. 그치? 그럼 어떻게? 얘네들이 연립해서 B만 소거한 다음에 얘랑 연립하던지 그치? 아니면 두 개씩 끊어서 연립한 다음에 A, B에 대한 식 만들어도 되죠. C 소거하기가 편하니까.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할까 그래? 여기다가 3배해서 B
B 소거해. 그러면 12A 플러스 3B 플러스 3C는 마이너스 51인 거고, 그지? 얘네들이 뭐 하면 돼? 더해주게 되면 18A 플러스 4C는 하면 얼마냐? 96? 그러네? 마이너스 96? 그치? 2로 약분하고 싶지만 그냥 이거 내배할게요. 내리고 빼면 얼마냐? 30A는 플러스 36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60. 그럼 A의 값이 마이너스 2인 거고, A의 값을 알면 이거 플러스 6 이항에서 C의 값이 마이너스 15인 거고, A랑 C 알면 아까 대입해서 마이너스 8 플러스 B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17 나와야 되는 거니까 B는 얼마야? 6이 되네. 그지? 그냥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지. 3개 연립하는 방법 알죠? 그 다음 차례대로 뭐 하면 돼? 아까 기준 잡아놨던 형식에 대입만 하면 돼요. 얘도 원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a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신에 플러스 6 c 대신에 마이너스 15 들어가면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위의 세점의 경우는 연립이 더 쉬워. 연립 이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고요. 나머지 두 개는 중심과 반지름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자, 원의 형태에서 또 도형적인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 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된다 그랬지. 문제 풀지 말고 중심과 반지름 알아야 되죠. 정훈아, 대현아. 문제 푸는 이거 아, 기본 그거 문제를 적는 필기를 거야? 못해가지고 간단한 것만 적어 이거. 답만 적을 거예요. 식만 어떻게 하는지 연립한다. 저기 반지름만 찾는다. 이런 내용들만 적어놓고 넘어갈게요. 자, 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럼 두 가지 정보는 줘야 돼. 중심 찾을 수 있는 정보랑 반지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줘야 되는데 축에 접하는 원은 한 가지 정보만 줘도 돼. 축에 접하는 순간 반지름 값에 대한 얘기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무슨 얘기냐? x축에 접한다 라고 하면 x축이 있을 때 접하는 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중심 좌표가 a, b라고 해봐. 그지? 그러면 축 자체는 y의 값이 0인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x축 자체는. 그럼 0에서부터 얼마만큼 올라갔어? 0에서부터 얼마만큼 올라가 있는 거야? b만큼 올라가 있는 거지. 그지? 그 말인즉 반지름의 길이가 너와 같다는 얘기? b랑 같다는 얘기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x축에 접하면 축에 접하는 데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가 축의 수직이야. 그지? 그리고 이 거리가 곧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 길이가 0부터 b까지니까 반지름이 곧 중심의 y좌표와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지. 근데 x축에 접할 때 꼭 양의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치? 음의 방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얘가 a, b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도 0으로 시작해서 음의 방향으로 b만큼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반지름은 b의 절대값을 이용한다 이렇게 봐야 돼. 맞아요?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일 경우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이 곧 반지름 길이가 된다. 그럼 뭐만 알려줘도 돼? 중심만 찾게끔 해줘도 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까지 나오는 거야. 그치? 그다음 두 번째. 그럼 같은 이치로 y축에 접하는 원 있다고 해보자. 그럼 y축은 이렇게 생긴 애지. y축에 접할 때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 그치? 그럼 얘한테 중심이 있으면 중심과 접점이 되는 거니까 연결해주면 수직이고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럼 y축은 x가 0인점으로부터 시작하죠. x가 0인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떨어져. 그치? 그럼 얘가 a, b이면 얼만큼인 거야? 반지름 길이가? 반지름 길이가 a가 되는 거야. 근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음의 방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지름 길이가 a, b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때도 뭐라고 얘기해주면 돼? 이때는 중심의 x좌표 값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맞니? 변형. 이해 가고 있지? 그래서 문장 내용을 하나하나 잘 끊어서 보셔야 돼요. 거기에 축에 접하는 원, 축에 붙어있는 점, 뭐 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면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따로 안 줄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동시 접하는 경우가 있어. 얘는 x축도 있고 y축도 있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원의 형태가 이렇게 잡혀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원의 중심이 있다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의 길이도 뭐고 반지름이고, 그지? 여기까지의 길이도 뭐가 돼? 여기도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럼 중심 좌표가 뭐가 되겠어? 그렇지. R, R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어디에서? 1사분면에서 접할 때 얘기지. 그럼 얘가 2사분면에서 접하면? 마이너스 알 콤마 그렇지. 거리상으로는 R인데 음의 방향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양의 방향으로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R, 3, 4분면에서 접하게 되면 마이너스 알 콤마 마이너스 그렇지. 왼쪽 아래로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4, 4분면에 있으면 알 콤마 마이너스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데에 중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R, 마이너스 R이 되죠. 그럼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는 뭐만 알면 돼? 좌표 하나만 그치. 반지름 값만 알면 어느 축, 어느 사분면에 있는지를 따져서 중심 좌표도 얻을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원은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야 되는데 축에 접한 원은 둘 중에 한 정보만 줄 수 있다는 거지. 문제 한번 볼게요. 18-1번 중심이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고 y는 x 플러스 1 위에 중심이 있고 점 3,2를 지나야 돼요. 그러면서 얘가 x축에 접하는 원이래. 그러면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면 도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려. 대충이라도. 그럼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1인 직선이지. 이렇게 되는 직선이고 거기에 3,2라고 하는 이쯤에 점이 있겠네. 그치? 이 점을 지나면서 그 중심이 이 위에 있고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지. 그죠?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원은 앞쪽에서도 그릴 수 있고, 그지? 중심. 맞아요? 어디에서도 그릴 수 있어? 뒤쪽으로도 그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도. 맞아?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으면 되는 거지. 맞니? 그럼 두 종류의 식이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럼 그 조건들을 활용해서 구해보면 x축에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중심 좌표를 a, b라고 놓는다고 하면 반지름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반지름 길이는 x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y좌표랑 관련이 있죠. 중심이 y좌표의 절대값으로 보면 되는 거지. 맞니? 그리고 지금 1사분면에 있는 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수 쪽으로 떨어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원 자체가 축에 접하려면 이 아래로 떨어지게끔 그려지면 안 되는 거거든.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냥 B라고 봐도 돼. 이해가? 왜? 중심이 1사분면에 있을 거기 때문인 거지. 그럼 원의 방정식 만들면 어떻게 되냐 얘가 여기 위에 있는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정보가 이거 하나 그리고 여기 정보는 정리를 시킨 거죠. 이 정보가 하나 남았지. 맞니? 그러면 이 위에 중심이 있다는 얘기는 이 점이 여기에 대입했을 때 성립돼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래 안 그래?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라고 했으니까 대입이 가능해요. 그럼 B는 A 플러스 1과 같다는 얘기지. 얘는 A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미지수 몇 개? 하나밖에 없어. 그럼 원의 방정식으로 들어가 보면 x-a의 제곱 플러스 y-a-1의 제곱은 a 플러스 1의 제곱을 만족시키는 원이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걔가 어느 점을 지나가?
그 원이 3,2를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3, 2 대입했을 때 등식 성립하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지겠지. 맞니? 그러면 3-A의 제곱 플러스 3,2니까 2 들어가면 1-A의 제곱은 A 플러스 1의 제곱을 만족시킨다. 그런 A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얘가 이 원 위에 3,2가 있는 거거든. 대입한 거야. 그럼 이거 싹 전개해주면 A제곱 한 세트는 없어질 거니까 얘를 만족시킬 거고 여기도 좀 올릴게요. A제곱에 마이너스 10A에 플러스 9는 0을 만족시키는 A 값이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럼 9, 1은 9, 마이너스에서 A는 1이거나 A는 9래. 그럼 중심좌표가 1,2거나 아니면 중심좌표가 9,1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때 반지름의 길이는 2이거나 10이 돼야 되는 거지. 맞아요. 중심의 Y좌표를 반지름 삼을 거니까.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두 원의 방정식은 뭐라고 말하면 돼?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4 이거나 x-9의 제곱 플러스 y-10의 제곱은 100이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원이 만들어지는 거지. 요거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맞니? 조합을 잘 하셔야 돼요. 사용할 수 있는 거 다 쓰는 거야. 이 위에 중심이니까 A, A 플러스 1 이고 반지름이 축에 접하니까 A 플러스 1인 거고 그죠? 그럼 그 원의 방정식이 이건데 이 원이 3,2를 지나가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하게 하는 A의 값 찾기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 문제 나가기 전에 이런 문제 한번 보고. 자, 원과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문제에서 원이 있고 어떤 점이 있어. 그지? 그럼 점에서 원 위의 점들에다가 연결을 하는 상황일 때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점과 원의 중심이 일렬 방향으로 되게끔 나란히 논다고 생각할 수 있지. 뭐 원이 여기 있고 점이 여기 있어도 얘를 이렇게 돌려서 일렬 방향으로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중심이랑 점이랑 그지? 그러면 이 원 중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가 되지 않겠냐고. 가장 점 쪽에 가까운 점이. 맞아요? 그 원 위의 점들이 그럼 거기서부터 점점점 어떻게 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를 딱 지나갈 때 원 위에 가장 큰 현, 그지? 지름을 지나갈 때가 가장 멀어지겠지.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면 되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놓으면 여기랑 여기는 다 R인 거죠. 그지? 그러니까 점과 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가 되는 것은 중심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부터 R을 제외한 이만큼만을 의미하는 거고 맞아요? 최대가 되는 것은 중심과 점 사이의 거리에 이만큼 추가가 되는 거지. 맞아? 그래 안 그래? 이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과 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원의 중심이랑 어떤 직선이랑 얘네들을 일렬 방향으로 세워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나란하게 세워놓는다고. 얘가 여기 어느 천의 수직이라면 얘도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일렬 방향으로 세워놨을 적에 그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수직거리를 잰다. 그게 최단거리지. 그지? 맞아요. 그 수직거리를 쟀을 때 이 부분이 직선과 원이 가장 가깝게 되는 지점이겠지. 그래 안 그래? 그쵸? 그 다음에 점점 직선이랑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곡선으로 들어가는 애기 때문에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게 보이지. 그죠? 그럼 계속 멀어져서 원 위의 점이랑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디? 원 안에 가장 큰 현 지름을 지나가는 순간일 때 이 점이 가장 직선에서 먼 점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얘도 이렇게 보는 거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놓는다고 하면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가 되는 지점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얼마만큼? R만큼을 제외한 값이 최소인 거고. 맞아? 최대가 되는 거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R만큼을 추가하는 게 최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지.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면서 갑자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얘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 밑에 문제는 쉬운 것도 있고 같은 유형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얘를 이용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원 밖의 점이나 선 사이의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에 대한 얘기야. 여기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점 P가 원 위를 움직일 때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의 최소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아까 얘기했어. 원은 아무래도 그 수식적인 성질보다는 도형적인 성질을 훨씬 많이 이용한다. 여기다가 그려. 얘는 지금 좀 그려볼까?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하나 있어. 중심이 원점이고. 걔가 지금 얘죠. 그지? x에서 빼는 값 없고 y에서 빼는 값 없으니까 0,0까지의 거리가 1인 거. 그치? 그런 점들이 원이 여기 있고요. 여기에서 2,5, 2,5 여기에 점 A가 있고 B가 4,1 여기에 점 B가 있어. 그지? 그리고 원 위에 한 점 P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지? P는 원 위에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는 점이야. 원 위의 점, 움직이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어떻게 돼?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의 최소값을 얻고 싶은 거지. 집중해봐. 자, 그죠? 맞아. 그럼 여러 종류의 삼각형이 생기겠지 지금. 그지? 그런 삼각형들에 대해서 이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을 얻으라는 얘기지. 그럼 얘를 임의로 이렇게 보는 거지. 삼각형 AP, B가 있다고 하면요. 그지? AP, B에서 AB의 중점을 M이라고 잡아. AB의 중점을 M이라고 잡으면 뭐가 성립하냐?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은 중선 정리에 의해서 A, PM의 제곱 플러스 AM의 제곱의 2배와 동일하다가 반드시 성립해야 돼.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게 중선 정리지. 그럼 우리는 이 식의 지금 최소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 근데 A 좌표, B 좌표는 정해져 있으니까 중점 좌표도 어때? 정해져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이 식의 값은 변할 수 있어 없어? 이 식은 못 변하지. 점들의 좌표가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고정점이라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얘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 식의 값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자체가 최소가 되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PM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상황은 언제냐? 이 상황인 거지. 중심에서 직선, 요 점까지 일직선 나열된 상태. 맞니? 맞아요. 점까지를 이렇게 일렬로 보는 거라고 그랬어. 아까 이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P의 위치가 어디 있을 때? P가 여기에 있는 상황이 될 때가 PM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PM의 길이를 구해준다고 하면 이렇게 보면 되죠. A가 A가 2,5고 B가 4,1이고 M의 좌표가 중점 좌표니까 3,403이네. 그지? 맞아요. 그럼 3,3과 중심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지. PM의 길이는
원점과 그 OM의 길이 마이너스 R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이게 그러니까 최소값 D 마이너스 R이랑 같은 상황이죠. 그럼 OM의 길이가 어떻게 되고 X끼리의 차의 제곱 플러스 Y끼리의 차의 제곱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상황인 거지. 맞니? 그럼 어떻게 돼? 3루트 2 마이너스 1이 PM의 값일 때가 이 식의 최소가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맞니? 이해가요? 자, 그래서 얘를 정리시켜주면 결국에는 요 식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2에 PM 대신에 3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넣었을 때가 최소라는 얘기지. 그리고 AM의 제곱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직접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얘가 루트 X끼리의 차의 제곱 플러스 Y끼리의 차의 제곱이니까 얼마? 루트 5가 되겠네. 그죠? AM의 길이 루트 5인 거 나오죠? 그럼 얘는 루트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 상황이 최소 상황인 거야. 그럼 얘를 그대로 뭐만 해주면 돼? 전개만 하면 돼. 18 마이너스 6 루트 2 플러스 1 플러스 5인 거고 얘는 2에 5 맞냐? 두 점 사이의 거리 4 A M의 길이 맞죠? 이거 얼마야? 24인가? 24 마이너스 6루트 따라서 48 마이너스 12루트 2가 됐을 때 이 길이가 최소라는 얘기인 거지. 맞아요? 중선 정리 성질을 이용해서 푼 거야. 이해가나? 얘를 쓰긴 썼어. 중간에 한번 여기에서 이 식의 값은 늘 이 식의 값과 동일해야 되는데 이 값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가 최소가 되면 전체적으로 식의 값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 PM 길이의 최소값을 찾는 방법은 중심과 한 점까지의 거리에서 최소값 찾기를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D-R을 이용해 주는 거지. 중심과 점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거리를 제외한다라는 방법을. 맞니? 식이 너무 중구난 거니까 이게 여기서 올라간 거야. 그리고 펜이나 연필을 집어봐. 좀 잘 들리지 않을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보시면은요. 쌤 얘기했지. 도형에서 위치 관계를 보는 건 다 뭘 보는 거라고? 그치. 교점 관계를 보는 거라 그랬어. 그럼 교점을 구하는 건 수식에서는 위치 관계는 교점 개수로 대답하는 거라 그랬잖아. 원과 직선이 어떤 위치로 있어? 그러면 만나지 않고 있어. 교점이 없는 상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접하고 있어 라는 얘기는 교점이 하나인 상태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교점 개수를 찾는 얘기고 이거는 연립의 해의 개수로 대답을 해주는 거지. 교점 자체가 연립의 해인 거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해의 개수를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별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맞아요. 위치관계 문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원이 하나 있고 직선이 이렇게 들어가. 그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지? 그럼 연립을 어떻게 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랑 그지?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q의 제곱은 뭐 r제곱이랑 이렇게 연립을 시키는 연립 1차 대 2차 연립이지.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면 한 문자 2차식이 만들어지지. 그 만들어진 식에 대한 판별식을 본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연립의 판별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연립한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식에 대해서는 한 점 만나면 교점 하나, 연립의 실근이 하나라는 의미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어떻다? 거의 같다. 그죠?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는 교점 몇 개? 두 개. 실근 하나, 아니 두 개 갖는다는 얘기지. 서로 다른 두 실근. 반별식이 0보다 크다로 풀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차식을 변형해서 2차식에 대입을 하고요. 그지? 걔에 대한 판별식을 풀어서 답을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도형적인 성질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가능해요. 원의 중심이 있어. 그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요.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이 되겠지. 그지? 그렇다고 했을 때 반지름 값은 항상 어떻게 돼? 반지름 값은 이만큼으로 항상 고정이 되어 있지. 그지? 그럼 여기에서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잡는다고 하면 원 밖에 직선이 있을 때는 원보다 원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바깥쪽 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길이보다 바깥쪽이니까. 그지? 원하고 선이 붙어 있어. 그지? 그러면 원과 선이 접할 때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을 시켜야 그럼 수직으로 만나지. 그지? 그럼 이 길이가 곧 뭐라 그랬어? 이 길이가 곧 뭐야? 반지름. 그러니까 얘는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d하고 반지름 값이 같아질 때 접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지. 맞아요? 그 다음에 원 내부로 선이 들어오게 돼. 그럼 두 점이 만나게 되지. 그지? 그럼 원의 중심이 있을 때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게 되면 원 밖으로 안 나가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오히려 짧게 되는 거죠. 맞니?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한 방법으로 풀 수도 있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심과의 거리 관계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 방법은 달라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자, 여기서는 얘를 조금 더 활용할까요? 원은 아무래도 수식 관계보다 도형적인 성질을 좀 많이 쓴다고 했지. 자,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로 가보면 보면 1. 직선 y는 x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의 교점에서 원의 접선에 하고 접선으로 나가네? 이거 개념까지만 설명하고 쉴게요. 접선 개념까지만. 여기 접선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위치 관계 문제 있지?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두 종류의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이따 문제 나올 때 얘기할게. 그 다음에 얘한테서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데요. 세 가지 상황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 기울기를 알 때, 두 번째 원 위의 점을 알 때, 세 번째 원 밖의 점을 알 때. 이렇게 세 가지 상황만 나올 거야. 그럼 기울기를 안다는 얘기는 뭐냐? 원이 하나 있고 직선이 있으면 요 정도 기울기라고 정해놓는 거야. 그지? 요 정도 기울기에서 이 원에 접하는 상태의 직선은 몇 개가 되겠어? 몇 개야? 두 개가 나와 항상. 그지? 맞아 아니야? 기울기가 하나로 지정이 되면요. 요 정도 기울기인 직선은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지. 그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원에 접하는 형태는 이쪽에서 하나 반대쪽에서 하나 해서 두 개가 되는 거지. 그지? 원 위의 점이라고 하면 원이 있어. 그럼 원 위에 요 점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 점 지나가면서 이 원한테 접하는 거. 요 접점 지나가는 직선 몇 개 있어? 얘는 하나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 얘는 한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 밖의 점이야. 그럼 원이 하나 있고 원 밖의 점이 하나 있어. 그지? 이 점을 지나가면서 얘한테 맞붙게 선을 그으면 되는 거지. 그럼 걔는 몇 개겠어? 이쪽 방향으로 하나, 이쪽 방향으로 하나 해서 얘는 두 개가 나와요. 자, 얘를 한 방에 푸는 방법은 딱 이것만 알면 돼. 1번. 직선의 형식을 잡는다. 직선의 형식을 잡을 건데 거기에 미지수가 반드시 한 개만 나오게끔 직선의 형식을 잡아. 그 다음 두 번째. 접선이기 때문에 D는 R을 만족한다 해서 그 미지수의 값을 찾아서 대입하면 끝나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공식화 시키는 방법도 있어. 근데 이때만 공식 쓰고요. 얘는 공식이 없고 얘는 공식을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암기 없이도 이 두 가지 과정만 거치면 어차피 세 가지 다 풀리거든. 근데 이렇게 볼게.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는 원 위에 2,1이라는 점이 있어. 그럼 원 위의 점, 이 원 위의 점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지. 그럼 직선의 형식을 잡을 때 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y-y1은 기울기 x-x. 그럼 미지수 몇 개야? 하나.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 잡아놓고 두 번째,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뭘 만족시켜야 돼?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과 같다를 만족시켜야 돼. 그지? 그럼 중심은 0,0이고, 그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인 거고, 직선의 방정식은 정리해주면 mx-y-2m 플러스 1은 0이죠. 그지? 그럼 얘가 d를 구해주면 루트는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ax와 by1 없어지고 플러스 c의 절대값은 반드시 루트 5를 만족시켜야 돼. 그지? 그럼 m에 대한 방정식 나오겠지. 얘는 항상 완전 제곱식으로 떨어져요.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m의 값이 두 개 나오면 기울기 두 종류 잡히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m의 값이 하나만 나온다고 얘는. 지금 이해 가고 있어? 그럼 얘가 양변 얘 여기다 곱하고 양변 제곱한다고 생각하면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5m제곱 플러스 5니까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는 0 해서 m의 값이 마이너스 2 하나만 나와. 그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내가 찾으려고 했던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고 끝나요. 그러면 기울기를 알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기울기가 3이면서 이 직선에 접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때는 1차식으로 놓으면 돼. 그지? 그럼 미지수 하나밖에 없잖아. 반드시 미지수가 하나 들어가는 직선의 방정식 형식을 만들라는 얘기야. 그럼 원 밖의 점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돼? 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두면 돼. 그리고 D는 아래 관계식에서 미지수의 값을 찾아와서 다시 대입시키면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맞니? 이해 가요?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이면 세 가지가 다 풀려. 자, 그런데 그 속도 때문에 하나만, 얘는 굳이 공식 안 외워도 되고요. 어차피 증명 과정이 똑같아. 공식 증명 과정. 이거는 조금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공식 증명까지 하면 못 쉴 것 같아. 조금 잠깐 쉬었다.